여러분들 이거 좀 관심 많이 있어 하시죠. 젤렌스키의 러시아가 전력 인프라 공격, 미국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5년 3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안보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다시 타격했다며 미국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지한 에너지 시설 상호 공격 중단 합의가 깨졌음을 시사하며 미국의 향후 행보와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정책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격 발 2025년 3월 25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각각 흑해 및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를 체결했다. 이거 아시죠? 최근에 휴전한 거. 그 대신 그 휴전한 영역이 흑해하고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 핵심이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 지역의 전력 인프라가 러시아의 폭격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틀 전까지는 공격이 없었지만 오늘은 러시아가 다시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실질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재에 성공한 정전성 합의로 블랙시, 흑해와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지 않겠다는 양측의 의사표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젤렌스키는 누가 이를 감시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를 미국에 전달하고 그들의 공식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감시체계의 부재는 향후 유사 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비난. 우선 우크라이나 입장, 휴전 위반 관련 주장. 러시아가 3월 18일 이후 최소 8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감행했다. 휴전하고 나서. 러시아 입장,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고 주장. 3월 18일부터 정전 준수. 우크라이나 입장, 3월 27일 공격에 대한 해석. 정전 합의 위반이자 국제적 책임 요구. 러시아 입장, 젤렌스키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시설 공격 주장. 러시아의 주장, 러시아의 주장 부인, 가짜 정보 생산 중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쿠르스크, 블라스크, 크림 공격을 했다.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전쟁을 연장하려 한다. 공격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가짜 정보 생산 중에 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네, 그래서 요약 2025년 3월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 전력 인프라를 공격하며 미국 주도의 에너지 타격 중단 합의를 깬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즉각 비판하며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 및 미국, 러시아 외교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여기서 휴전 일부 휴전이죠.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서로 지키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이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일부 부분이라 하더라도 휴전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유럽 증시 있잖아요. 유럽 증시가 상승해졌거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시금 이 휴전에 대한 협정 정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유럽 증시는 안 좋아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유럽 증시가 약간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합의가 휴전 합의가 좀 불안정한 합의예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휴전 상태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물을 에, 취득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협정 사인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대응 방안을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겠죠.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있잖아.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슈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 뭐 이중고라고 볼 수 있지. 그 이중고가 되게 되면은 뭐 이건 글로벌적인 경제가 좀 더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전쟁이 이게 해결 안 됐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대놓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막 대놓고 막 싸우는 것 같진 않은데 일부 뭐 이렇게 폭격하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좀 불안정한 건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완벽하게 효전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는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뭐 글로벌 경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하죠. 예. 근데 아직까지 이 합의가 그러니까 부분적인 휴전 합의인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적인 휴전 합의조차도 서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앞으로 진짜 제대로 휴전 합의가 될까? 이것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나오는 거지. 그 우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려라는 것은 불안정이죠. 그러니까 불안정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잖아.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거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내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 요 상황이. 네, 그럼 여기까지 좀 이야기할까요?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죠. 뭐. 상황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이게 일부 파티셜적인 그러니까 일부의 휴전이잖아. 요걸 통해 가지고 완전 휴전으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 그치? 일부의 휴전에서 완벽한 휴전으로 가려고 했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요 돌멩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 과연 휴전으로 넘어갈 수 있냐 이거지. 아예 전쟁이 없어질 수 있냐 이거지. 그게 불확실성인 거잖아. 그러면 미국이 적절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과연 진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확신이 듭니까? 미국이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거라고? 하여튼 정리를 할지 안 할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